자, 우리 조건부 확률 파트를 반을 배웠어요. 이 조건부 확률이라는 파트 들어가서 첫 번째 조건부 확률이 뭔지를 배웠죠. 조건부 확률은 표본 공간을 줄여서 확률을 구하는 걸 조건부 확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P, A 바 B 이런 걸 구하라 그러면 이 확률을 구할 때는요, 표본 공간이 S가 아니라 얘를 표본 공간으로 보고 확률을 구한다는 뜻이야, 그죠? 그래서 이걸 구할 때는 얘가 표본 공간이 되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얘를 전체 표본 공간으로 봤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이니까 요것분의 요거가 확률이 되는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거를 NB분의 NA 교육 요것분의 A와 B의 교집합 이렇게 구하는 거였고요. 이걸 수식으로 PB분의 PA 곱 B 이렇게 구해도 된다고 얘기했죠. 그죠? 그런 다음에 이 조건부 확률을 구하라고 응용 문제가 두 가지 스타일로 나오는데, 하나는 표 형태로 주어질 때 시점 차이가 없는 조건부 확률, 또 하나는요 역방향 조건부 확률, 시점 차이가 있는 역방향 조건부 확률이라고 그랬습니다. 역방향 조건부 확률을 구할 때는요 곱셈 정리라는 게 필요했어요. 곱셈 정리. 곱셈 정리란 A도 일어나고 B도 일어날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얘를 PA 곱하기 P, B라고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표시해야 된다 그랬지. 그런 이유는 얘랑 P, B바 A의 여사건이 같지가 않기 때문에 얘네 둘이 다르면 이거 그냥 PB로 표기하면 안 돼. 정확하게는요 A, B가 종속 사건일 때는 이렇게 풀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이런 표현을 안 썼을 거야. A하고 B가 종속 사건일 때 이렇게 푸는 거야. 얘네들이 다른 거는요 A하고 B가 종속 사건일 때 달라요. 그런데 종속의 반대말이 뭐냐면 독립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A하고 B가 독립 사건일 때는요 그냥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이렇게 풀어도. 독립 사건이란 A와 B가 영향을 주지 않는다. 둘이 서로 영향을 안 줄 때 사건 A와 사건 B를 독립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정확하게는 이걸 만족해야 독립 사건이야. 이걸 만족하면 독립사건이고, 독립사건은 이 식을 만족해요. 그리고 당연히 독립사건에서는 얘네 둘이 같게 나온답니다. P, B바 A하고요 P, B바 A의 여사건이 같게 나오니까 독립사건일 때 이 곱셈 정리를 이렇게 풀면 돼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독립사건과 독립사건이 아닌 경우를 선생님 설명을 해볼게요. 자, 주머니 안에 공이 1, 2, 3, 4, 5, 6의 숫자가 써 있는 공이 있어요. 자, 여기서 첫 번째를 first를 이렇게 줄여서 쓰는 거야. 첫 번째 6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그러고, 두 번째 second를 이렇게 씁니다. second. 세컨드에도 6이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하죠. 좀 그런데? 다시. 여기 하얀 공이 2개, 검은 공이 6개가 있어. 첫 번째 흰 공이 나오는 사건, 두 번째 흰 공이 나오는 사건. 그럴 때 PA는 얼마야? 준우야, 첫 번째 흰 공이 나오라는 거예요.
6분의 2죠. 그런데 두 번째 인공이 나올 확률은 어떻게 되니? 모르죠 라고 대답을 해요. 뭐냐면 얘가 첫 번째 어떤 공이 뽑혔는지가 말이 없잖아. 야, 첫 번째 뽑은 공이 흰 공일 경우는 이렇게, 첫 번째 뽑은 공이 검은 공일 경우는 이렇게 돼 있을 거라고. 그래서 얘는 답이 두 가지가 나오는 거야. P, B바 A와 P, B바 A의 여사건. P, B바 A는요, 흰 공이 뽑혀 나갔을 때 검은 공이 뽑히라고 하니까 5분의 1이고요. B바 A의 여사건이 A가 안 일어났어. 첫 번째 검은 공이 뽑혔어. 5분의 2가 돼서 이렇게 두 개가 다르다. 두 개가 다르면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선생님, 공을 하나서 뽑아서 보고요, 도로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공을 보고 나서 도로 집어넣는다고. 그럼 두 번째 이렇게 된 데서 또 흰 공을 뽑는 거잖아. 그럼 얘는 PA가 6분의 2였는데 PB도 그냥 6분의 2가 되는 거지. 야, 앞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든 상관이 없다고. 공을 보고 도로 집어넣으면요, 두 번째 흰 공을 뽑을 확률은 얘가 일어났던 안 일어났던 두 번째 흰 공을 뽑을 확률이 똑같다고. 그럴 때 이걸 독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런 상황에서 뽑는 걸 독립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요거를요, 독립일 때의 곱셈 정리라고 얘기를 해요. 독립 사건일 때. 선생님, 그러면 독립과 종속은 어떤 성질이 있는 거고 어떻게 구분해야죠? 자, 선생님이 독립 사건은요,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했는데요, 우리는 상황을 보고 얘가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가요, 사건의 독립과 종속이라는 거예요. 종속 사건일 때 곱셈 정리를 이렇게, 독립 사건일 때 곱셈 정리를 이렇게 풀거든. 근데 사건의 독립과 종속, 첫 번째, A하고 B가 독립 사건이면 PA 곱 B는 PA 곱하기 PB가 성립합니다. 그리고 이게 성립하면 둘이는 독립 사건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A하고 B가 독립이 아니면 종속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종속 사건일 때는요, PA 곱 B하고 PA 곱하기 PB를 구하는 것이 다르면 종속 사건이 되는 거예요. 종속 사건이면 다르고요, 다르면 종속 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리고 두 번째 알아둬야 될 거, 사건 A하고 B가 서로 독립 사건이면 A와 B의 여사건, A의 여사건과 B, 그리고 A의 여사건과 B의 여사건도 서로 독립임이 알려져 있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럼 선생님, 독립, 종속, 배반, 얘네들은 어떤 관계가 있나요? 별 관계가 없는데요, 사실 이런 문장을 하나 성립해요. A, B가 배반 사건이면 A, B는 종속 사건이 되는 성질이 있어요. 배반 사건은 종속 사건이 된다. 배종속이다. 처음에는 이 부분이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요. 여러분이 한번 여기를 배우고 이 부분을 이해하기 좀 많이 힘든 단원이에요, 여기가. 근데 다행히도 여기서 그렇게 문제가 많이 나오질 않아.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라고 문제가 많이 나오진 않아요. 내신에서든 수능에서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보다 보면 좀 이해가 됩니다. 근데 첫 번째 딱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힘들어요. 자, 일단 이쪽은 첫 번째 볼 때 문제풀이 위주로 좀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풀면 되는구나 정도로. 자, 일단 399번 보러 갈게요. 399번. 399번 보니까 한 개의 동전을 두 번 던져서 첫 번째의 앞면이 나오는 사건 A, 두 번째의 앞면이 나오는 사건을 B, 앞면과 뒷면이 한 번씩 나오는 사건을 C라고 할 때 서로 독립인 사건만을 고르래요. 젠장아, 뭐라는 거야? 자, 동전을 두 번 던지면 앞면, 앞면, 뒷면, 뒷면, 앞면, 뒷면, 뒷면이 나오는 이렇게 네 가지 사건이 발생을 해. 동전을 두 번 던지면. 그런데 사건 A는 뭐래요? 첫 번째 앞면이 나오는 사건이야. 그럼 사건 A는요? 요거가 사건 A가 되는 거지. 사건 B는 두 번째 앞면이 나오는 사건. 요거하고 요거가 사건 B가 되겠다. 그리고 C는 앞면과 뒷면이 한 번씩 나오는 사건. 요거하고 요게 C네. 그죠? 그럼 요걸 보고 A가 일어날 확률은 얼마? 2분의 1이지. 4개 중에 2개니까. 그죠? 자, B가 일어날 확률도 2분의 1이죠. 4개 중에 2개. 요 사건이 B니까 C가 일어날 확률도 4개 중에 2개가 2분의 1이 되겠다. 그래서 자, 그런 다음에 A하고 B의 교집합은 어때요? A하고 B의 교집합. A하고 B의 교집합은 요게 A와 B의 교집합인 사건이잖아. 둘 다 앞면이 나온다. 그러면 A하고 B의 교집합이 나온 확률은 4개 중에 하나니까 4분의 1이 되고, B하고 C의 교집합은 B는 여기고 C는 여기니까 B하고 C의 교집합도 4개 중에 하나가 되겠다. 그 다음에 C하고 A의 교집합. C는 여기고 A는 여기니까 C하고 A의 교집합도 한 가지라 4분의 1이 되겠네. 그러면 PA 곱 B하고 PA 곱하기 PB가 같아 안 같아요? A 나올 확률, B 나올 확률, 교집합이 나올 확률. 얘네들이 곱하면 얘가 성립하네? 성립하면 A, B는 독립 사건이 되는 거예요, 둘이. 앞면이, 그러니까 첫 번째 앞면이 나오는 사건하고요, 두 번째 앞면이 나오는 사건은 서로 독립 사건이 된다고,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자, B하고 C에 대해서도 어떻게 돼요? 얘네들의 교집합이 나올 확률은요, 얘네들이 곱한 거와 같으니까 B하고 C는 독립 사건이 돼요. 세 번째, C 곱 A가 PC 곱하기 PA와 똑같이 얘하고 얘네 둘의 곱은 얘도 2분의 1이니까 C하고 A는 서로 독립이 되겠다. 지금 이 사건에서 독립인 거는요,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독립인 거야 서로. 자, 이걸 따질 때는요 무조건 이걸 봐야 된다고. 이게 같아지는지를 여러분이 여기서 구해봐야지 독립인지 구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밑에 문제는 400번. 400번 문제를 볼까? 400번 문제. 거기 400번 문제를 보니까요, 1부터 15까지의 자연수가 적힌 15개의 공이 들어있는 상자에서 홀수가 나오는 사건이 A야. 그럼 사건 A는 1, 3, 5, 7, 9, 11, 13, 15 15분의 8이 돼서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사건 A가 일어나는 확률은 15분의 8이다. 사건 B는 뭐야? 사건 B는 짝수가 나오는 거. 2, 4, 6, 8, 10, 12, 14. 그래서 얘는 15분의 7이야. 짝수가 나올 확률은.
사건 C는요. 소수가 적힌 공이 나오는 거. 2, 3, 5, 7, 11, 13이 돼서 얘는 확률이 얼마니? 얘는 15분의 6이 되겠다. 그래서 근데 얘네들이 독립일까 아닐까? 교집합을 구해봐야 돼요. 야, A와 B의 교집합은 어떻게 돼? 공집합이 되지 얘네들이. 그래서 PA 곱 B는 0이 돼요. 그럼 얘네 둘이 곱하면 얘가 될 수 있어 없어? 무조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A하고 B는 종속이야. 자, B하고 C의 교집합은 얘네들의 교집합은 이 하나네. 그래서 B하고 P, B, 교, C는 15분의 1이잖아. 그치? 그럼 얘네들이 곱하면 얘가 돼? 절대 안 되지. 그래서 얘도 B하고 C는 종속이 되는 겁니다. 같이 않을 테니까 마지막으로 P, C 곱 A를 구해보면 얘네들의 교집합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15분의 5 그러니까 얘가 2, 3, 5, 7, 11, 14 그래서 P, C 곱 A는 3분의 1이 되는 거지. 그치? 얘네 둘이 곱하면 3분의 1이 되니? 얘도 안 되지. 얘네 둘이 곱하면 3분의 1은 아니잖아 일단. 그래서 C하고 A도 종속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1. 기억 A하고 B는 서로 배반 사건이다. 얘네 둘이는요 교집합이 공집합이니까 배반 사건 맞아. 기억은 참이고요. 니은은 틀렸지. 독립이라고 그래서. 디귿은 맞았지. 종속이라고 그래서. 그래서 독립과 종속을 이렇게 따져주는 문제가 나왔네요. 자, 이쪽은 말씀드렸듯이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다. 자, 문제 푸는 요령으로 이건 이렇게 푼다 정도로 보면서 풀어주셔야겠네요. 자, 이쪽은 별로 풀어볼 문제도 없는데요. 세 문제 한번 풀어봐봐요. 자, 유형 7번에 오늘은 진도는 좀 양은 적게 나갈 텐데 좀 내용이 어려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전에 얘기했던 부분. 그러니까 독립과 종속이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거라 얘기했잖아. A하고 B가 독립이면 요걸 구하는 게 얘랑 같아지는 성질이 있다. 이게 같아지면 독립이다. 그리고 A하고 B가 종속 사건이면 여기가 다르다. 다르면 종속 사건. 그리고 두 번째는요. A하고 B가 독립 사건이면 A와 B의 여사건, A의 여사건과 B, A의 여사건과 B의 여사건도 독립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A하고 B가 배반 사건이면 A하고 B는 종속 사건이다. 일단 독립과 종속에서는 이거 세 줄을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예, 자, 402번 풀이를 들어갑니다. 402번. 402번에 보면은 그 기억 A, B가 독립 사건이면 P, A와 B는 P, A와 B의 여사건과 같다. 야, 얘네들이 같다라는 건 B나 B의 여사건이 일어나나 얘가 똑같아진다는 소리니까 똑같아지면 요렇게 표기할 수 있는 거야.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지. 얘를 얘라고 표기해도 되는 이유는 P, B바 A하고 P, B바 A의 여사건이 같으니까 그냥 P, B라고 표기하면 된다고. 그래서 독립일 땐 얘네들이 같아지는 성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독립일 때는 요 뒤에를 그냥 무시하면 돼요. 독립사건일 때는 바 뒤에 있는 거 그냥 무시하고 둘 다 PA다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둘이 같아지니까.
예. 자, 두 번째 니은 A하고 B가 독립이며 A의 여사건과 B의 여사건이 독립이다. 된다라고 얘기했지. 얘가 독립이면 얘네 둘이도 독립이 되는 성질이 있어. 좀 A의 여사건하고 B의 여사건 종속이다. 아, 종속이라고 돼 있어? 네. 틀렸네, 그럼. 이건 틀렸네. 고마워. 예. 얘는요, 좀 이따 증명을 해드릴 거예요. 왜 그런지. 그 다음에, 디귿. A, B가 독립이면 P, A가 B의 여사건은 1-P, A의 여사건과 B라고 되어 있는데, 독립일 때 이거 뒤에 걸 무시하고 보면 된다고요? 무시하면 PA는 1-PA의 여사건이라고 써 있는 거니까 맞아. 얘는 맞는 거 아니야. PA는 1-PA의 여사건이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얼. AB가 배반이냐? 배종속. AB는 종속 사건이 되는데 여기 독립이라고 써 있어서 틀린 겁니다. 자, 이거 왜 종속 사건이 되냐면 배반 사건이면 이게 다르다고. 배반 사건이면은요, 얘가 0아니고 교집합이 없으니까 여기는 0이고 여기는 0이 아니니까 같을 수가 없지. 배반 사건은 둘이 겹치지 않는다야. 교집합이 하나도 없는 걸 배반 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배반 사건일 때는 교집합의 확률이 0이 나온다고. 근데 우리 어떤 사건의 확률이 보통 0이 아니지. 그래서 다르니까. 다르면 종속이 돼야 맞다고. 근데 책에 독립이라고 돼 있어 틀린 거예요. 배반이면 종속 사건이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밑에 403번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A하고 B의 여사건도 독립임을 증명하는 과정이에요. 뭐냐면 A, B가 독립이면 A와 B의 여사건이 독립임을 증명하는 과정이에요. 예? 한번 볼게요. 자, 일단 A하고 B가 독립이면 요게 성립한다. 독립사건이면 이게 성립한다고 둘이 같아진다고요. 예. 그 다음에 얘가 서로 독립임을 보이려면 A와 B의 여사건의 곱사건이 A 곱하기 P, B의 여사건과 같음을 보여주는 독립인 거야. 그래서 얘가 독립이면 일단 얘가 성립하고, 그럴 때 우리 이거 보이러 가려고요. P, A고 B의 여사건. 얘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A와 B의 여사건의 교집합은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지. A 차비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 부분은 A에서 A와 B의 교집합 부분. 이 부분에서 이 부분을 빼면 얘가 나오는 거야. 그런데 위에서 A하고 B가 독립이라고 그랬으니까 얘가 얘랑 얘가 얘랑 같아지는 성질이 있겠지? 그럼 얘를요 PA로 묶어주면 여기는 1이 남고 여기는 PB가 나오니까 요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얘가 따로 곱한 거하고 같은 성질이 성립하니까 얘하고 얘도 독립이라고 증명이 돼요. 예. 거기 이렇게 증명을 해놨어. 그래서 거기 박스에 들어갈 걸 표시를 해보면 PA, AB가 서로 독립이니까 A 곱 B는 얘하고 같아진다. 첫 번째 박스에 들어갈 거. 그 다음에 중간에 또 박스 있는 게 요게 박스에 들어가 있지.
얘랑 같은 요 값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박스에 뭐가 들어가? 요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 독립이라는 걸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예. 하나 더. 선생님이 이것도 증명하는 거 보여드린다고 했어. 어디 있더라? 이거. 이게 종속이 아니라 독립이 돼야 된다고, 독립. 얘 역시 어떻게 하냐면 사건 A하고 B가 독립이면 CA 곱하기 B는 CA 곱하기 PB가 되는 성질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독립인 걸 보이려면 P A의 여사건과 B의 여사건의 곱사건. 자, 얘는요 우리 벤 다이어그램에서 얘가 나타내는 부분은 여기를 나타내는 거거든. 그럼 얘는요 P A와 B의 합사건의 여사건이 되지. 그지? 그럼 얘는 1 마이너스 P A 합 B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얘는 1 빼기 A와 B의 합사건은요 PA 더하기 PB 마이너스 PA 곱 B가 되는 거잖아. 덧셈 정리잖아. 얘는 이렇게 되면 우리 앞에 써먹었지? 그 다음에 이걸 풀어주면 1 마이너스 PA 마이너스 PB 그리고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는데 이게 성립하니까 얘를 PA 곱하기 PB라고 쓸 수가 있겠다. AB가 독립이니까 이 식을 이렇게 풀어주면 돼. 그리고 얘가요 인수분해가 1 마이너스 PA 1 마이너스 PB로 인수분해가 되겠다. 그럼 얘는 PA의 여사건 곱하기 PB의 여사건이 되니까 얘 각각의 곱셈이 돼서 A의 여사건과 B의 여사건이 독립인다가 이렇게 증명이 되는 거야. 예, 이렇게 증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것도 알아두시도록 하세요. 예, 자 오늘 배우는 것 중에 여기까지가 선생님이 좀 말이 많아야 되는 거고 좀 이해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예, 뒤쪽은 이제부터 조금 쉬워질 겁니다. 방금. 자, 그 다음에 예제 공부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독립인 사건의 확률이라고 돼 있잖아. 405번. 405번에 보면은요, A하고 B는 독립이래. 그런데 PA가 5분의 4가 그리고 PA 곱 B는 PA 마이너스 PB가 성립한다. 근데 A하고 B가 독립이라는 거 얘를 PA 곱하기 PB로 풀어도 된다는 뜻이지? A하고 B가 독립이니까 얘를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고? 그러면 이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요. 그런 다음 얘를 대입해. PA가 5분의 4니까 여기 5분의 4 넣어서 5분의 4 PB는 여기 PA는 5분의 4 마이너스 PB 라고 식이 정리가 되겠다. 그 다음에 이거 일로 넘어가면 5분의 9 PB가 돼서 이게 넘어가서 더해지니까 그게 5분의 4니까 이렇게 약분해서 PB는 9분의 4라고 풀어주면 되겠네. 식에다가요 AB가 독립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식만 이렇게 바꿔주고 풀면 되겠다. 예. 그 다음 문제 406번 406번 보면 A의 여집합과 B가 독립이래요. 그럼 얘네들이 독립이면은요 A하고 B도 독립이고 A하고 B의 여사건도 독립이고 A의 여사건하고 B의 여사건도 다 독립인 거야.
한 쌍만 독립이면 다 독립이라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P, A와 B는 6분의 5다. P, A는 4분의 3 P, B는 K일 때 실수 K의 값을 구하래. 근데 우리 요런 사건이 나오면 무조건 이런 걸 이용해요. P, A와 B는 더셈 정리 이거는 얘다. PA 더하기 PB 마이너스 PA 곱하기 여기다 대입하고 풀면 돼. 그런데 얘네들이 독립이면 얘네들도 독립이 돼서 얘를요 PA 곱하기 PB라고 처리를 해주면 된다고. 자, 근데 얘가 얼마나 그랬어? 이거 대입하니까 6분의 5. 그리고 PA는 K하고 같아지? PB는 요 식의 양변에 3분의 4를 곱해서 3분의 4K. 그죠? 그리고 PA는 K, PB는 3분의 4K. 식을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겠죠? 그럼 이 식의 양변에 얼마를 곱할까? 6을 곱하자. 여기다 6 곱하면 5, 6K. 6을 곱하면 8K. 6을 곱하면 8K제.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게 2차 방정식 풀어야 되는 거야. 어디로 갈까? 저 위로 갈게. 이거 절로 넘어가면 8K제. 14K 넘어가면 마이너스 14K. 원래 5가 있었고. 그럼 얘는 2, 4, 1, 5. 마이너스로 인수분해가 돼서 2K 마이너스 1 곱하기 4K 마이너스 5는 0에서 K는 2분의 1하고 4분의 5 나오는데 야, K는 어떤 확률이니까 1보다 커지면 답이 안 되고 2분의 1이 답이 되는 거야. 그래서 K는 2분의 1이라고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요. 자, 여기까지 한번 풀어봐 주시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계속해서 독립사건의 확률 구하기 411번. 자, 얘는 여러분한테 독립사건이요, 독립사건이라고 굳이 안 줘도 독립사건인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스포츠 경기나 게임, 시험 이런 걸 둘이 같이 한다 그러면 독립이라고 그냥 생각하고 풀면 돼요. 이런 걸 두 명이 동시에 한다는 말이 있으면 이게 독립사건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한 10년 전에는요, 올림픽 사격 결승에서요, 결승에 이제 둘이 올라갔잖아, 그죠? 그러면 먼저 좀 뒤진 사람이 먼저 쏘죠. 네? 사격을 쏴. 그래서 점수가 나와.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이 또 사격을 해요. 근데 이렇게 사격을 하게 되면 뒤에 총을 쏘는 사람이 굉장히 긴장이 많이 되고 심리적 압박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여갖고 수명이 엄청 짧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갖고 지금은요, 올림픽 사격 결승에서는요, 결승에 올라간 두 사람이 저쪽 끝하고 이쪽 끝에서 동시에 총을 쏩니다. 그래서 결과가 끝날 때까지 서로의 점수를 몰라. 예. 만약에 차례대로 쏘면 이게 독립사건이 안 되는 거야. 영향을 받는다고, 뒤에가. 근데 둘이 동시에 쏘면 영향을 안 받죠. 근데 시청자들이 보기에는 긴장도나 재미가 떨어졌어요. 양궁은 이제 올림픽에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지가 한 30년 되나? 양궁도 올림픽에 있잖아요. 근데 양궁 결승전을 보면은요, 사격과는 다르게 올림픽을 할 때 차례대로 쏴요.
먼저 한 팀이 쏘거나 먼저 한 선수가 쏘고 뒤에 다른 팀이나 다른 선수가 쏘게 결승전을 치른답니다. 그러면 이 스트레스가 엄청나지. 그런데 아직 양궁이 뭐 자리를 못 잡았다 그래야 되나? 아무튼 그래서 더 재밌게 관중들이 관람하고 이렇게 독립 사건이 아니게 연달아 쏘는 거야. 예. 스포츠 상식적으로 그런 거 좀 알고 계시도록 하고요. 또 올림픽에서 아무튼 두 개는 결승 치르는 방식이 달라요. 예. 그래서 우리는 두 명이 동시에 시험을 보거나 스포츠 경기를 하거나 게임을 하면 얘가 서로 독립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PA 곱 B를 구하여라. 그럼 그냥 PA 곱하기 PB로 구하면 되는 거야. 알았지? 예. 자, 거기 문제 들어가 보자. 411번. 어느 마라톤 대회에서 희무와 현주 중 적어도 한 명이 완주할 확률이 4분의 3이다. 희무가 완주하는 사건은 A. 그리고 또 누구야? 현무가 완주하는 사건은 B라고 하며 적어도 한 명이 완주하는 사건은요 A 합비라고 표현하고 그렇게 될 확률이 4분의 3이다. 그리고 희주가 완주할 확률 PA는 4분의 1일 때 현무가 완주할 확률을 구하래요. 그러면 일단 확률을 구할 때 덧셈 정리가 기본적으로 사용이 되거든. PA 합비는 PA 더하기 PB 마이너스 PA. 둘이 동시에 뛰면 AB가 독립사건이니까 얘는 그냥 PA 곱하기 PB로 처리해서 풀면 되는 거다. 예, 그런 다음에 합사건이 4분의 3이라고 그랬고 A가 4분의 1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걸 풀면 답이 나오는 거야. 얘가 1로 넘어가면 4분의 2가 되고요. 얘는 계산하면 4분의 3 PB가 되니까 요거 없애고 양변을 3으로 나누면 PB는 3분의 2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어. 그래서 이 문장에 서로 독립이라는 말이 없잖아. 그죠? 독립이란 말이 없는데 우리는 독립이라고 생각하고 풀면 된다고. 스포츠 게임이니까. 예. 자, 412번. 412번에 보면요. A, B, C 세 도시에서 내일 비가 올 확률이 각각 2분의 1, 3분의 1, 4분의 3이래. A 도시, B 도시, C 도시에 내일 비가 올 확률이 각각 2분의 1, 3분의 1, 4분의 3이다. 만약에 세 도시가 모두 비가 올 확률을 구하여라? 그럼 얘랑 곱하면 되는 거예요. 독립사건이니까. 비가 오는 사건은 서로 독립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비가 안 올 사건은요. 얘가 2분의 1이면 얘는 2분의 1. 올 확률이 3분의 1이면 안 올 확률은 3분의 1. 올 확률이 4분의 3이면 안 올 확률은 4분의 1이 되는 거지. 그죠? 이렇게 써놓고요. 두 도시에만 비가 올 확률을 구하래. 그러면 두 도시에만 비가 올 확률은요. A 도시에 오고 B 도시에 오고 C 도시엔 안 온다. 더하고 A 도시와 C 도시에 오고 B는 안 온다. 더하고 A 도시에 안 오고 B 도시에 오고 C 도시에 온다. 이렇게 셋이 더해주면 되거든.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할 거야? A 오고 B 오고 C는 안 오니까 이거랑 이거를 곱하면 얼마? 24분의 1 더하고 얘는요. A하고 C는 오고 B가 안 오는 거야. A하고 C가 오고 B가 안 오는 거니까 분모는 24, 분자는 6이 되겠지? 마지막으로 B, C에 오고 얘네 둘은 오고 얘가 안 오는 거야. 다 곱하면 분모는 24, 분자는 3이 되겠네. 그래서 이걸 합치면 24분의 10 12분의 5라고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다. 예? 두 도시에만 올 확률을 구하라고. 독립사건이니까 그냥 이거 곱해서 구한 거다, 선생님이.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요. 독립인 사건의 곱셈 정리는요, 그냥 구하기가 좀 쉽다고 볼 수는 있겠어. 그리고 얘는 독립인라는 말이 없는데 여러분이 독립인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나면은요, 세 번째 독립 시행의 확률이라는 게 나와요. 자, 독립 시행이라는 거, 독립인 시행을 반복할 때 독립인 시행이라고 그래요. 주머니 안에 흰 공이 2개, 검은 공이 4개 있는데 어떤 애가 하나 뽑아서 집에 갖고 가고 다음 애가 뽑아서 집에 갖고 가고 다음 애가 뽑아서 집에 갖고 가는데 네 번째 애가 흰 공을 뽑을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굉장히 머리 아파지지. 그잖아. 이건 독립이 아니기 때문에 머리 아픈 거야. 근데 독립 사건은 어떠냐면 한 애가 뽑아서 보고 도로 집어넣어. 두 번째 애도 뽑아서 보고 집어넣어. 세 번째 애도 뽑아서 보고 집어넣어. 그럼 네 번째 애가 흰 공을 뽑을 확률 6분의 2. 맨날 똑같을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런 걸 독립시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같은 조건에서의 시행을 반복하는 걸 독립시행이라고 해. 뽑아서 집에 갖고 가면 같은 조건이 안 되잖아. 그죠? 자, 그래서 독립시행이란 같은 조건의 시행을 반복하는 걸 얘기를 하고요. n번의 독립시행에서 PA는 P, 일어날 확률이 P인 사건 A가 R번 일어날 확률을 구하여라. 그럼 얘는요, NCR P의 R제곱 1-P의 N-R제곱이라고 구합니다. 혹시 이 확률이 얘가 2분의 1일 때는 NCR 곱하기 2분의 1의 그냥 N제곱이 되고요. 자, 요걸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그래. 각각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자, 어떤 타자는 안타를 칠 확률이 4분의 1이야. 안타 칠 확률이 4분의 1이라고. 근데 이 선수가 오늘 타석에 4번 들어섰어. 안타를 4번 칠 수도 있을까? 있지. 안타를 4번 칠 확률이 있다고. 그러니까 일어날 확률이 4분의 1인 사건이 4번 중 4번 일어날 확률을 구하여라. 그러면 4C4 4분의 1의 4제곱이라고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야, 3번 안타 치라고 그래요. 4번 중에 3번 칩니다. 4분의 1이 3번 일어나면 안타 못 치러 하면 한 번 일어나는 거지.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두 번 칠 확률은 4C2 4분의 1의 제곱 4분의 3의 제곱.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걸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얘기를 해. 근데 이 타자가 안타 칠 확률이 2분의 1이야. 그러면 야, 여기가 2분의 1로 바뀌면은요, 안 칠 확률도 2분의 1이니까 어차피 2분의 1의 4제곱 2분의 1의 세제곱 곱하기 2분의 1의 4제곱 2분의 1의 4제곱, 얘도 2분의 1의 4제곱, 그냥 2분의 1의 n제곱이 되는 성질이 있어요. 예? 이걸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불러요. 예? 몇 번 중 몇 번 칠 확률을 구하라. 이거는 우리 스텝 A에서 잠깐 연습을 하고 올게요. 자, 오래간만에 스텝 A로 갑니다. 자, 59쪽에 368번. 저기 368번에 보면 한 개의 주사위를 한 번 던지는 시행에서 6개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하자. 야, 그럼 6개의 약수가 나오는 건 얼마야? 6개의 약수는 1, 2, 3, 6이잖아. 그죠? 그럼 주사위를 던져서 얘가 나오라는 건 과연 얼마?
6분의 4. 얘가 한 번 나올 확률은 6분에서 3분의 2야. 예. 그래서 1번 PA는 3분의 2야. 근데 2번에서 뭐라 그랬어요? 4번 던져 3번 일어날 확률을 구하래. 4번 중 3번 일어날 확률은 4C3. 이 사건이 3번 일어나면 안 일어나는 게 한 번이니까 요렇게 구해줘야 되는 거야. 자, 이게 왜 그러냐면요. 자, 4번을 하는데 3번이 일어나야 되잖아. 그치?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 동그라미는 확률이 3분의 2고요. 얘는 3분의 1인 거지. 그치? 그래서 이 확률은 3분의 2의 세제곱 곱하기 3분의 2인데 그게 똑같잖아. 그치? 근데 이게 4개인 이유는 4번 중에 3번 일어난다를 계산하면 4개가 되는 거지. 이렇게 4가지 경우가 있잖아. 4번 중에 3번 일어나는 방법이. 각각의 확률은 똑같이 3분의 2가 3번, 3분의 1이 1번. 얘도 3분의 2가 3번, 3분의 1이 1번. 요건데 이것도 이건데 그게 4번 나오니까 4 곱하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독립시행의 확률을 이렇게 구합니다. 자, 그 밑에 문제 보죠. 그 밑에 문제. 369번. 정답이 한 개인 오지선다형 문제를 맞출 확률이 얼마야? 그냥 찍어서 맞출 확률. 과연 얼마? 5분의 1이야. 그죠? 읽지도 않고 그냥 찍는 거야. 그런데 3개의 임의로 답해서 2문제를 맞출 확률. 3C2. 5분의 1에 2제곱. 5분의 4.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라고. 왜 그런다고? 3문제 중에 2문제를 맞추는 거는요. 이렇게 3가지 경우가 있잖아. 그죠? 근데 찍었을 때 맞출 확률이 5분의 1, 5분의 1, 얘는 5분의 4. 맞출 확률은 5분의 1, 못 맞출 확률은 5분의 4. 맞출 확률은 5분의 1, 못 맞출 확률은 5분의 4니까 얘도 5분의 1의 제곱 곱하기 5분의 4. 얘도 5분의 1의 제곱 곱하기 5분의 4. 얘도 5분의 1의 제곱 곱하기 5분의 4니까 이거 곱하기 3 하면 되는 거지?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 3번 중에 2개를 보는 방법이 3가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더 370번. 370번을 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4등분된 원판에 2, 4, 7, 8이 써있다. 화살을 4번 쏠 때 짝수가 한 번 나올 확률을 구하래. 야, 짝수가 몇 개야? 3개죠? 예. 짝수가 나올 확률은 4분의 3인데 4번 중에 몇 번? 한 번 나올 확률을 구하래요. 그럼 그거는 4번 중에 한 번 나와요. 4분의 3은 한 번이고요. 안 나올 확률이 3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구해주는 거야. 이걸 공식으로 이렇게 풀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이걸 일단 여기까지 연습을 해주시도록 합니다. 자, 독립시행의 확률을 마무리하고 통계 파트로 넘어갈 거예요. 417번. 자유투 성공률이 5분의 4래요.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5분의 4인데 3번 던져서 한 번 이상 성공할 확률을 구하래. 그러면 3번 던져서 빵번 성공할 수도 있고, 한 번 성공할 수도 있고, 2번 성공할 수도 있고, 3번 성공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될 확률을 구하라는 거잖아. 그치? 그럼 여러분은요,
1에서 0번 성공할 확률을 빼주면 되지? 한 번 이상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면 3번 중에 빵번 성공할 확률은요 3C0 5분의 4는 빵번이야. 그러면 실패할 확률은 5분의 1인데 그게 세제곱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0이 들어가면 1이야 0이면 1이야. 얘는 5분의 1의 세제곱이니까 125분의 1. 그럼 요 확률은요 1 빼기 125분의 1에서 125분의 124. 여사건으로 푸는 게 쉬웠습니다. 야 이거 세 개를 더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편하지. 그래서 125분의 124예요. 자 418번. 한 개의 동전을 6번 던져 뒷면이 앞면보다 2번 더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앞면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하면 앞면이 뒷면이 앞면보다 2번 더 많이 나온다는 거 2번 나오면 뒷면이 4번 나오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런데 앞면이 나올 확률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은 2분의 1인 거잖아 그제요? 그러면 6번 중에 앞면이 2번, 뒷면이 4번 나온다는데 그걸 그냥 앞면이 2번 나온다. 6번 중에 2번 나와요. 앞면이 나올 확률이 2번, 뒷면이 나올 확률이 4번. 근데 얘는 그냥 2분의 1을 6제곱하면 된다고. 그래서 얘는 6C2는 15 곱하기 2분의 1의 6제곱은 얼마야? 64분의 1이니까 64분의 10. 답이 이렇게 되겠네요. 자, 6번을 던져서 뒷면이 2번 더 나온다 그랬으니까 앞면이 2번만 나온다는 소리야. 그래서 6C 곱하기 2분의 1의 6제곱이라고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뒤로 넘겨서요. 421번. 자, 독립시행의 확률의 응용 문제인데 두 팀이 7번 경기를 해서 먼저 4번을 이기는 팀이 우승하는 시합이 있다. 실력이 같은 정도로 기대되는 두 팀이면 이길 확률이 2분의 1씩인 거야. 그런데 6번째 경기에서 우승팀이 결정된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싸우는데요. 4번 이기는 팀이 나오면 끝나는 게 먼저 4번을 이기는 팀이 우승하는 시합이 있대. 이런 걸 7전 4선승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6번째 경기에서 끝나야 된대. 그럼 6번째 경기에서요. A팀이 우승을 한다고 치자. 그럼 A팀은 요게 4번째 이기는 거지? 그럼 이 앞에서 몇 번 이겼어야 돼? 3번을 이겨야 B가 2번 이기고 이게 4번째 이기는 게 되지? 그러면 일단 5번 중에 A팀이 3번 이길 확률을 구한 다음에 A팀이 이길 확률을 곱해주면 돼요. 그럼 이렇게 될 확률은 5번 중에 3번 이깁니다. 이길 확률도 2분의 1, 질 확률도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의 5제곱이라 그러면 이거 5번 중 3번 이길 확률이야. 그리고 6번째 게임에서 꼭 이겨야 되니까 1분의 1 이렇게 표기를 해야 돼요. 근데 B팀이 우승을 할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럼 B팀은 앞에서 3번 이기고 2번을 지고 지금 이걸 가로를 친 거는요. 순서가 바뀌어도 된다는 소리야. 5번 중에 3번만 이기면 된다는 뜻이 되겠네요. 얘도 확률이 똑같이 5C3 곱하기 2분의 1의 5제곱. 그리고 마지막에 이겨야 돼. 얘네들이 합해주면 되겠다. 그럼 얘를 2배 해주면 되니까 얘는 5C3은 10. 얘는 3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인데
그게 2개. 그래서 32분의 10, 16분의 5가 예. 6번째 게임에서 우승팀이 결정될 확률이 되겠네요. 자, 이런 걸 코리안 시리즈라고 얘기해요. 1년 동안 프로야구팀들이 막 싸우잖아. 그래서 막 싸워서 최종 그의 우승팀을 결정할 때는요, 제일 잘 싸운 두 팀이요 7전 4선승제 게임을 한 거야. 1차전부터 7차전까지. 그런데 A팀 이기고 A팀 이기고 A팀 이기고 A팀 이기면 더 이상 게임 안 나고 A팀이 그의 우승팀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는 걸요 A팀도 원하지 않아요. 이걸 A팀이 원하지 않는다. 왜일까? 우승했는데 왜 이걸 원하지 않아? 자, 프로야구는요 돈을 벌자고 하는 거잖아. 선수들도 많이 연봉을 주는 팀에 가잖아. 그죠? 그리고 결승전에 참가한 팀은요, 양 팀 다 보너스를 받아요. 그 보너스 금액이 어디서 나오게? 입장 수수료와 경기 중계료에서 나오는 거야. 근데 4게임하고 끝나버리면 보너스가 얼마 안 나오는 거야. 입장 수익도 적고 중계료도 적으니까. 그래서 웬만해서 2게임 이기면 3번째 게임은 져주는 게 불분율이에요. 그래야 최소한 5게임을 하지. 5게임을 하겠지. 그래서 여태 4번 연속으로 이겨서 끝나는 게 없을걸?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선생님 프로야구를 별로 안 봐서. 아무튼 이런 경우 거의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아예 없다고 나는 얘기를 할 수 없지. 난 관심이 없어. 잘 보지는 않으니까. 근데 아무튼 6차전, 7차전에서 보통 우승팀이 결정이 됩니다. 예. 뭐 일부러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긴 해요. 예. 프로 게임은요 다 돈 벌자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예. 자, 아무튼 그렇고요. 자, 2번째 거 봅시다. 2번째 거. 거기 보면 422번. 10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동아리에서 각 회원이 동아리 모임에 참석할 확률이 2분의 1이래. 그러면 참석하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2분의 1인 거야. 그런데 구성원의 5분의 4 이상이 참석할 때 동아리 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야, 10명인데 동아리 활동을 진행을 하려면 5분의 4 이상이 참석해야 되는데 그럼 몇 명 이상? 8명이나 9명이나 10명이 나와야지 동아리 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동아리 활동을 진행할 확률을 구하래요. 그러면 10명 중에 8명이 오거나 9명이 오거나 10명이 오면 되는 거지? 그래서 10명 중에 8명 와요. 2분의 1의 10제곱. 10명 중에 9명 와요. 2분의 1의 10제곱. 10명 중에 10명 와요. 2분의 1의 10제곱. 확률이 2분의 1일 때 여기처럼 어디냐? 그냥 2분의 1일 때 그냥 2분의 1의 이거야. 여기도 확률이 2분의 1일 때 그냥 2분의 1의 얘가 답이 되는 거야. 나올 확률 안 나올 확률, 질 확률, 이길 확률이 다 똑같으니까. 그래서 요걸 다 더해주면 됩니다. 그럼 얘는 2분의 1의 10제곱으로 묶으면 얘가 얼마야? 10, 18은 10시 2하고 같으니까 45. 10시구는 10시 1하고 같고 10시 10은 1이 되니까 이게 얼마야? 56이지. 56. 56은요 7 곱하기 2의 세제곱이지. 그죠? 그러면 2분의 1의 10제곱 곱하기 7 곱하기 2의 세제곱하니까 얘하고 양은 약분해서 2의 7제곱분의 7 곱하기 2분의 1의 7제곱.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거기 뭐라고 돼 있니? n을 구하래. n은 7이 되겠네요. 이렇게 구해주는 문제. 자, 423번. 요거까지만 풀어보자. 얘는요 5번 퀸이라는 표현으로 나오는 문제야, 얘들아. 5번
오버부킹이 뭐냐면요. 비행기표를 예약해놓고 안 오는 손님이 보통 늘 그렇지는 않지만 옛날에 한 10% 정도가 안 왔어요. 예약을 해놓고 안 온다고. 그런데 비행기에 좌석이 100개가 있어. 그래서 항공사에서요. 좌석을 100개씩 팔았더니 10명이 안 오는 거야 보통. 그럼 10자리가 비어서 출발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 오버부킹이라는 걸 했죠. 110명 표를 파는 거야. 표를 110장 파는 거야. 그리고 10%가 안 오면 99명이 오는 거니까 자리가 안 모자라지. 그래서 보통 이렇게 오버부킹을 받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건 옛날에는요. 예약하고 바로 결제를 안 하고 뭐 타서 결제를 하던가 그럴 때. 근데 요즘은 보통 예약을 하고 결제를 하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 2%가 평균적으로 2%의 승객이 비행기를 안 타는 결과가 있어요. 무슨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행을 가야 되는데. 그래서 2% 정도는요. 오버부킹을 받아요. 그러니까 자리가 100개면 표를 102장을 파는 거예요. 근데 승객이 100이면 다 오면 어떡하지? 어떻게 할까? 실제로 102장을 판다니까? 뭐 어떡하게? 아주 간단해. 비행기를 다음 비행기를 혹시 타시거나 내일 비행기를 타시는 분에게 비즈니스로 모시겠다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러면 오늘 여행 갈 때 2시에 가나 4시에 가나 별 상관이 없는 사람? 제가 그럴게요. 라는 사람이 생기지. 비즈니스 태워준다는데.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오버부킹에서 나오는 문제점을 해결을 해요. 항공사에서. 예? 그런데 이게 충분히 보상이 되지 않는 뭐 포인트 몇 점을 드릴게요. 이런 경우도 있기는 하답니다. 예, 그러면 원하는 사람이 안 나와서 뭐 안 좋은 사태가 벌어지기도 하죠. 예. 자, 근데 또 비밀을 또 한 얘기를 하면요, 300석 정도 되는 비행기는요, 늘 3석 정도를 비워놔야 되는 항공 규정이 또 있기도 해요. 세 자리는 뭐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표를 300개를 다 안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행기에는 297석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출발 30분 전까지 이 3석을 쓸 일이 안 나타나면 오버부킹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지. 그렇게 해결을 하기도 해요. 선생님 개인적으로 이쪽에 좀 관심이 있어서. 예. 파일럿도 좀 되고 싶었거든. 예. 자, 423번. 어느 펜션에서 방을 예약한 후 취소할 확률이 3분의 1이래. 그래서 이 평생에서 취소할 확률을 고려하여 3개의 방에 대해서 5건의 예약을 받았대. 야, 방이 3개인데 5건의 예약을 받은 거야. 그럼 5명 중에 몇 명이 오면 방이 모자라는 거야? 4명이 오거나 5명이 오면 방이 모자라는 거지. 사고가 발생을 하는 거지. 거기서 뭐라 그랬어요? 방이 부족해서 사고가 발생하는 거야. 사고가 발생하는 거는요, 5팀 중에 4팀이 오거나 5팀 중에 5팀이 와버리면 방이 모자라게 되는 거다. 그런데 취소할 확률이 3분의 1이라고 했잖아. 그죠? 그럼 안 올 확률이 3분의 1인데 그럼 올 확률이 어떻게 되는 거야? 4팀이 왔다라는 거. 올 확률이 3분의 1인데 3분의 1이니까 4팀이라고요. 한 팀이 취소한 거지. 5팀이 올 확률은요, 3분의 2의 5제곱이 돼서 얘네 둘이 더하면 방이 모자랄 확률이 되겠습니다. 이걸 오버부킹 문제라고 얘기를 해요. 예? 잘 나와요. 이걸 잘 생각해서 문제 풀어야 돼. 예, 이건 10까지만 쓰겠습니다. 자, 시간 드릴 테니까 이거 5문제 다 풀어봐 주세요. 그리고 우리 통계로 넘어갈 거예요.
자, 우리 그 다음은 통계 파트로 들어가요. 이 확률과 통계 책에 경우의 수, 순열조합, 확률, 통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이제 마지막 부분 통계라는 단어로 들어갑니다. 이 통계는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도 배웠고요, 중학교 때도 배웠고 이어져서 이제 고등학교 때로 이렇게 넘어오는 건데요. 우리 일단 오늘 배운 건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라는 거예요. 첫 번째, 확률 분포. 확률 분포 들어가면요, 첫 번째 확률 변수라는 걸 정의를 해줘야 되는데, 확률 변수라는 건 뭐냐면 확률값이 대응된 변수. 확률값이 대응된 변수를 확률 변수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용돈을 줄 때는요, 일요일마다 주사위를 하나 이렇게 손에다 줘. 굴려라 아들아, 굴려. 5가 나왔어. 용돈 5만 원을 받는 거예요. 4가 나오면 4만 원. 그러면 내 용돈은 매주 똑같지 않고 매주 다르게 나오겠지? 그리고 내 용돈은요, 확률 변수가 되는 거야. 응? 나는 용돈을 10,000원, 20,000원, 30,000원, 40,000원, 50,000원, 60,000원 받을 확률이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확률값이 대응된 변수를 확률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버지, 나 친구들보다 용돈이 너무 작아. 용돈 좀 올려줘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래? 그러면 올려주지. 그리고 주머니 안에서 이번에 공을 뽑으래. 1이 하나, 2가 2개, 3이 3개, 4가 4개, 5가 5개, 6은 6개. 용돈을 올려주신 거 맞아? 올려주신 거 맞지? 야, 내가 높은 금액을 받을 확률이 커졌잖아. 그래서 이 안에 공이성도 몇 개가 있어요? 21개가 있잖아. 그래서 그러면 이 확률이 달라지는 거죠. 10,000원 받을 확률은 26분의 1. 맞아? 21분의 1. 20,000원 받을 확률은 21분의 1. 얘는 21분의 3, 얘는 21분의 4, 21분의 5, 21분의 6이 돼서 나는요, 용돈을 더 많이 받게 된 거지? 그렇죠? 그래서 내 용돈은 확률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확률값이 대응된 변수를 확률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큰형은요, 용돈을 달라 그러면, 야, 갖고 와. 그러면 큰형이 이렇게 시계를 갖고 가요. 시계 바늘을 돌려라. 그럼 바늘 팅 돌려서 그냥 핑그르르 돌아다 딱 떨어지면 71,239원, 6.3, 8, 5, 7. 소수점 안에 5자리까지 읽어서 용돈은요, 요 위에를 주고 얘는 저금을 해요. 우리 형이 용돈을요, 11만 원에서 12만 원 사이를 받을 확률은 12분의 1이 되죠. 얘도 우리 형의 용돈 X도 확률값이 정해져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걸 확률 변수라고 해요. 근데 내 용돈과 형의 용돈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 어떤 차이를 갖고 있어?
더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나는 이상 변수야. 우리 경우는 연속 변수야. 0부터 12까지의 모든 숫자가 나올 수 있는 거고, 나는 1, 2, 3, 4, 5 요거 6개 중에 한 변수를 갖는 거야. 우리 형은 이 구간 안에 모든 변수값을 가질 수 있고, 나는 어떤 딱딱 끊어지는 몇 개의 값이 내 용돈 변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걸 이산 확률 변수, 이걸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해서요. 이걸 다루는 방법이 전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요, 일단 이산 확률 분포라는 걸 먼저 배워요. 오늘은 이산 확률 분포를 먼저 배웁니다. 이산 확률 분포는요, 변수와 확률의 대응 관계야. 그러니까 얼마 받을 확률이 얼마인지를 표현한 걸 확률 분포라고 해요. 확률 분포란 변수와 확률의 대응 관계를 우리가 볼 수 있게 표현해 놓은 걸 확률 분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확률 분포를 표현하는 방법은 첫 번째, 확률 질량 함수라는 게 있어요. 두 번째는요, 확률 분포표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은요, 예로 나오면 불편하니까 표로 바꿔서 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세 번째, 확률의 성질. 하나, 모든 확률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둘, 확률의 합은 항상 1이 된다. 3. A가 나올 확률 또는 A 또는 B가 나올 확률은 A가 나올 확률 더하기 B가 나올 확률을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산 확률 분포의 성질은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산 확률 분포에서 알아줘야 될 게 오늘 배울 거 여기까지야. 자, 문제를요, 지금부터 6문제를 풀어서 마무리할 건데요. 예,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466번.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함수 px는 x가 kx 제곱이라고 나와 있고요. x 값은 1, 2, 3이래요. 이런 걸 확률 질량함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이런 확률 질량함수로 나타내면 문제를 다루기가 불편해서요, 확률 분포표를 만들어요. 이걸로 표를 어떻게 만드냐면, 확률 변수 x가 나올 수 있는 값이 1 아니면 2 아니면 3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렇게 될 확률을, x가 될 확률을 이렇게 구하면 되니까 1이 될 확률을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어서 k, 2가 될 확률은 4k, 3이 될 확률은 9k가 되는 거야. 근데 확률의 성질, 확률을 다 더하면 1이 돼야 되거든. 그럼 이거 3개 더하면 14k인데 그게 1이니까 k는 14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14분의 1, 얘는 14분의 4, 얘는 14분의 9가 되는 거지. 뭘 구하라고 했니? k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14분의 1이라고 구해주면 되는 거. 예. 두 번째, 467번. 이번에 이렇게 확률 분포표로 줬어요.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0일인데 그렇게 될 확률이 2분의 A, 2분의 1, A 제곱이라고 돼 있잖아. 그치? A 값을 구하래. 어떻게 구해? 다 구하래. 1이 돼야 되는 거지. 그죠? 그러면 양면의 2배에서 2A 제곱 플러스 A. 요거 넘어가면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0이니까 1, 2, 1, 1에 여긴 플러스 여긴 마이너스에서 A 플러스 1 곱하기 2A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A는 마이너스 1하고 2분의 1인데 얘만 답이죠. 이걸 넣으면 확률이 음수가 나오잖아.
모든 확률값은 양수가 나와야 되니까요. 음수값이 나오면 안 돼. 그래서 A는 2분의 1이어야 이게 맞아 떨어지는 거다. 이렇게 푸는 거라고요. 자, 오른쪽에 469번으로 갑니다. 469번에 보면 확률 변수 x가 마이너스 1이나 0이나 1이 나올 수 있는데 4a, 3a, a래요. 그 확률이. 그럼 얘는 다 더하면 1이니까 a는 8분의 1이겠지. 그죠? 그래서 여기가 8분의 1이면 8분의 4, 8분의 3, 8분의 1이 되는 거야? 근데 뭘 구하라고 했어? p x제곱이 1이 되는 거야. p x가 1 또는 x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이거 어떻게 구하면 된다고요? 얘하고 얘 구해서 더하는 거다. 그래서 얘는 x가 1이 될 확률을 더하기 x가 마이너스 1이 될 확률을 더하면 돼요.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8분의 5가 답이 되겠지? 그래서 통계 파트가요 좀 쉬울 거예요. 근데 여기 선생님 설명을 진짜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문제를 잘 풀어보는 것보다 선생님 설명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470번 다시 확률 질량함수로 주어졌어요. k 플러스 8분의 k 8분의 x k 마이너스 8분의 x x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일 때 x가 0이나 1 이렇게 확률 질량함수가 나오면 어떻게 하라 했어 선생님이? 표로 바꿔주라 그랬잖아. 함수로 나오면 이걸 표로 바꿔주라고요. 자, 확률 변수 x는요 될 수 있는 값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4개인 거야, 그지요? 그러면 마이너스 1 확률은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서 k 마이너스 8분의 1 마이너스 1 확률 여기다 넣으면 k 마이너스 8분의 1 0일 확률을 여기다 0 집어넣으면 k 1일 확률을 여기다 넣어서 k 마이너스 8분의 1이 되는 거야. 그지? 이거 다 더하면 4k 빼기 8분의 211 이게 1이 돼야 되잖아. 그지요? 그러면 4k는 요게 2분의 1이니까 넘어나와서 2분의 3이 돼서 k는 8분의 3이 되는 겁니다. 그럼 k에다 여기 8분의 3 집어넣으면 얘는 8분의 1 얘는 8분의 2 얘는 k니까 8분의 3 얘는 8분의 2 이렇게 확률을 구할 수 있어. 근데 k를 구하라 확률을 구하라 마이너스 1이거나 0이 될 확률을 구하라 그랬지. 마이너스 1이 될 확률과 0이 될 확률을요 더하면 되니까 8분의 5가 답이 된다고 구하면 되겠다. 예, 간단한 방정식을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자, 마지막 두 문제는요 상황을 이용해서 확률 분포를 줬을 때예요. 거기 보니까 473번 간면에 0246의 숫자가 적힌 정사면체를 2번 던져 바닥에 놓인 면에 적힌 두 수의 평균을 읽으래요. 그러면 얘는 바닥에 놓인 면에 써져 있을 수 있는 숫자는요 0, 2, 4, 6, 0, 2, 4, 6이지. 그치? 그럼 평균을 구하면 0, 1, 2, 3 둘이 더해서 2로 나눈 거야. 둘이 더해서 2로 나누고 둘이 더해서 2로 나누고 둘이 더해서 2로 나누고 둘이 더해서 2로 나눠서 후딱 계산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얘를 확률 분포표를 만들면 두 수의 평균값은요 0이거나 1이거나 2거나 3이거나 4거나 5거나 6이 나올 수 있겠다. 그치? 그 확률을 16개 중에 하나, 16개 중에 2개, 16개 중에 3개, 16개 중에 4개, 16개 중에 3개
16분의 2, 16분의 1 이렇게 확률 분포표를 만들어줄 수 있는 거다. 근데 뭘 구하라 그랬어요? 2가 될 확률과 4가 될 확률을 구하래. 2가 될 확률과 4가 될 확률을 더하래. 이거 두 개 더해서 16분의 3 더하기 16분의 3은 8분의 3이라고 이렇게 확률 분포표를 구해서 확률을 구해주면 되는 거야. 예. 차근차근 해주면 별로 어렵지 않죠. 474번. 남학생 3명, 여학생 5명 중에서 대표를 뽑을 때 뽑힌 남학생의 수가 확률 변수 x래요. 자, 남자가 3명이 있고요. 여학생이 5명이 있는데 이 중에서 2명을 뽑아서 남자 수래요. 그럼 2명을 뽑았으니까 남자 수는 0명이거나 1명이거나 2명이 되겠지. 2명 중에 남자 수가. 그럼 남자가 1명도 없을 확률은 어떻게 돼? 8명 중에 2명 뽑았는데 여자만 2명 뽑은 거지. 그지? 남자가 1명일 확률은 8명 중에 2명을 뽑았는데 남자가 3명 중에 1명 나오고 여자가 1명 나온 거지. 둘 다 남자인 경우 8명 중에 2명을 뽑았는데 남자가 2명 나온 거죠. 이걸 계산하면 8C2는 28, 5C2는 10, 얘는 28분의 35, 15, 얘는 28분의 3. 이렇게 확률을 구할 수 있겠어? 그런데 뭘 구하라고 그랬어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 1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 요거 두 개 더해서 28분의 18. 약분은요, 이거 약분하지 마요. 중간에 마지막 답 쓸 때 합니다. 그래서 둘이 더하면 2로 약분해서 14분의 9가 답이 되는 거야? 예. 자, 여기까지 딱 마무리하고 넘어가시도록 합니다.